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2일입니다. 저도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금년 말이 가기 전에 이제 어제 하고 왔습니다. 저도 정년퇴직하고 2년마다 따박따박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하다가 한 6년 만에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늘상 그 건강진단 하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했어요. 제가 또 그 건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건강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옷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라든가 음식, 우리 외국 수입산 이제 옷이라든가 음식과 건강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입고 있는 것은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깔깔이 옷입니다. 깔깔이,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런 옷이 이제 나오기 했는데 군수물품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서 일반한테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서도 한국에서 직접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음식이나 옷이나 그거 밖에 나가서 사서 먹잖아요. 옷도 사서 입고 그 짝퉁 비싸잖아요. 정말로 외국의 유명한 가방이라든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비싸니까 짝퉁을 사면은 싸잖아요. 짝퉁은 거의 진품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들은 좀 돈 있는 티를 좀 내고 멋을 좀 부리기 위해서 너무 비싸니까 돈은 없고 그런 짝퉁을 사가지고 멋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중국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수입을 했던 아니면 직구를 했던 간에 중국에서 아동 옷을 들여온 것을 이제 그 검사를 해보니까 중금속이 엄청나 600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저번 시간에도 이제 제가 기호식품과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입는 옷도 중요합니다. 입는 옷과 건강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좀 싸고 괜찮다 하면은 겉으로 봐서는 괜찮으니까 딱 들고 보면은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품입니다. 우리가 뭐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뉴스를 보니까 서리태 검은콩이 잘 팔린다고 하니까 서리태를 이제 그 밀수입을 해가지고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전부 다 판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중국산이 중금속이 많은 옷이고 아동 옷이고 모든 어린이 장난감에서부터 모든 그 중국 제품이 몸에 해로운 것이 많다 하기 때문에 그 옷 같은 데는 그 표시, 상표 표시를 전부 다 뜯어내고 메이드 인 코리아 그 상표를 바꿔 달기 해가지고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진짜 백이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이 국산을 사서 입었어. 믿고 입고 다니지만은 사실상 집에 있는 그 옷 전부 다 꺼내가지고 샅샅이 검사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중금속이 오염된 옷을 입고 다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사람이 완전히 암이 걸립니다. 암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가지고 직접 공장에 가서 샀습니다. 이거는 깔깔이 옷이 싸요. 이게 쌉니다. 깔깔이 옷이 중국산도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중국산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그 옷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먹거리 이런 걸 전부 다 그 상표도 전부 다 바꿔치기 하고 그다음에 너무 싸면은 중국산이라 해서 안 팔린다 해가지고 비싸게도 또 내놓습니다. 싼 것이 원래 싼 것은 중국산이야. 그런 생각은 절대로 아니에요. 비싼 것도 중국산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밀수를 해가지고 파는데 싸게 팔면 중국산으로 의심을 하니까 상표를 전부 다 국산으로 하고 비싸게 내놔. 그러니까 더 잘 팔리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 이거는 정말로 샀다. 여러분들이 뭐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란다. 국내에서 이름난 유명한 그 식당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잖아요. 뭐 요즘에 자가용차가 있어가지고 주말이면은 야 강원도 어디 가면 뭐 어디 부산 어디 가면 유명한 집이 있다더라. 그렇게 이제 그렇게 먼데 찾아가가지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게 그렇게 유행을 타면은 가짜가 많아요. 옛날에 나도 강원도 안흥 찐빵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유명합니다. 저는 원래 강원도 출신이라서 강원도 강릉 대관령을 넘어가다 보면은 안흥면이라고 있습니다. 강릉, 서울에서 강릉 가는 고속도로 중간에 있어요. 거기에 지하차를 그쪽으로 빼가지고 심순여라는 그 집이 원래 안흥찐빵의 원조입니다. 거기 가서 직접 사와요. 그래 보니까 뭐 안흥찐빵이 없는 데도 없잖아요. 서울에도 천지고 여기도 천지고 진짜 백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직접 저는 먹거리도 직접 가서 정말로 진짜 백인지 아닌지 아주머니를 가서 먹고 그다음에 이 깔깔이도 이게 몇만 원 하지 않지만은 공장에 직접 가서 삽니다. 직접 국산을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깔깔이를 한꺼번에 많이 사와요. 그것도 매년 사러 가려는 힘들지만 그래서 집에 옷이 쌓여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지퍼백을 사가지고 이제 이런 걸 넣어놨더니까 거기가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가지고 이 곰팡이가 나더라고요. 오래 사가지고 많이 가방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래서
장롱이라든가 장롱에다가 걸어서 놓던지 아니면 바깥에 행거에다가 걸어 놓는 것이 곰팡이 안 나고 오래 간다고요. 먼지가 끼죠. 그 먼지가 끼면은 이불 때 밖에서 한번 털면은 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잘 팔린다. 요즘에 뭐가 유행이라서 사람들이 살라고 눈독을 들인다. 또 서리태라고 해서 콩 있잖아요. 그 검은 콩이 그렇게 사람들이 좋다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산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덤핑에 가까운 쌉니다. 원래 중국산이 싸게 들어와 가지고 국산 최고품이다 해가지고 몇 배를 남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의 모든 음식이나 물건이 싸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국산이 만일에 그게 비싸다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다고 하면은 밀수를 해가지고 상표를 바꿔치기 해서 이제 팔고 그다음에 국산으로 둔갑해서 식품을 팔고 그렇게 하진 않겠지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60배, 100배 관세를 완전히 폭탄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쪼그라들겠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입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중국마저 서로 통상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외국처럼 폭탄 관세를 부과해서 우리나라 가격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수입은 못합니다. 밀수를 하면은 관세를 피할 수가 있죠. 숨겨서 들여오면은. 그렇지만은 숨겨서 들어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중국을 수입을 한다고 해도 싸요. 밀수를 하지 않아도. 서리태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수백 톤을 사온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가격이 한 3분의 1 가격비가 안 되거든요. 김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전부 다 중국산이에요. 국산은 비싸니까. 중국의 식품이라는 게 비위생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내가 텔레비 보니까 중국에서 이 유튜브를 보면은 좀 섭섭하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텔레비 보내 중국산 음식점에서 음식 제품을 만드는 사원이 화장실에 가기 싫으니까 음식 만드는 옆인지 아니면 음식에다 오줌을 싸는 거다 봤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 식품에도 발암물질이 그득하게 차고, 그 다음에 중국산 제품은 뭐든지 쌉니다. 내가 뭐든지 시장에 나가서 살라고 그러면은 좀 싸다 해가지고 살라고 마음 먹고 들어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를 하지만은 유튜브 할 때 케이블이라든가 IP 타임, 062, 컴퓨터 주변 기기에 들어가는 것도 다 중국 제품이 쌉니다. 성능도 꽤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주변 기기는 싸고 중국 제품이 성능도 써보니까 괜찮으니까 사람들 사는 거지만은 그게 또 공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국산 이런 제품의 주변 기기 케이스라든가 이런 거 플라스틱, 거기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속품 이런 것도 완전히 중금속이고 통신 량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휴대폰도 이제 귀에도 대고 많이 쓰면은
그 전자파 때문에 뇌암이 걸린다 하는 식으로 통신 휴대폰 통신 전자파만 해로운 게 아니라 공유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휴대폰을 사람이 하도 많이 쓰니까 휴대폰의 그 통신파에는 전자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공유기를 사용하는 공유기에도 통신파가 나오잖아요. 집안에 그 통신요금을 아끼려고 집집마다 공유기를 다 쓰잖아요. 공유기에서도 통신파가 나오면서 전자파가 나옵니다. 중국산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중국산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유기는 집에 쓰지 않습니다. 공유기를 들면은 이 자율신경계의 통신파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혼란을.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잠이 잘 오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상 집안에 가면은 공유기를 24시간 켜놓고 잔다. 참 건강에 엄청나게 해롭다. 저니까 여기서 그런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고 예민한 얘기를 하지 않느냐. 대강 살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조그마한 생각이 자기 건강에는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저 같은 경우는 이어폰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요즘에 그 휴대폰이 있으면은 귀에도 안 대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이래도 잘 들려요. 귀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든지 이어폰을 쓰든지 아니면은 카톡에서 이제 대화를 주로 합니다. 전화 오면은 이제 전화가 하도 많이 와요. 이제 휴대폰에. 그러다 보니까 자주 전화하는 사람은 이제 카톡에서 전화를 하자. 카톡에서도 휴대폰 컴퓨터에 카톡을 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에다 컴퓨터에다가 카톡 프로그램을 깔면은 휴대폰에서 나오는 카톡하고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크지요, 이제 화면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이 지금의 유튜브 찍는 것처럼 이 마이크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신파 전자파는 전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통화료도 공짜고, 서로 얼굴이 보면서, 영상통화도 되고, 그쪽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주로 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하지 않아요. 휴대폰을 하면은, 한 보름 동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고 지내잖아요. 저만 그런 게, 저는 그 예민한 체질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한 휴대폰을 하루 한 10분 정도 받아서 통화를 했다 그러면은, 한 보름 동안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길길 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좋은 음식 먹는 데만, 좋은 음식만 먹으면 건강에는 음식이 최고에 해서 좋은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은, 이런 데는 신경 안 쓰잖아요. 집집마다 공유기 다 있는데, 공유기 통신 전자파가 엄청나게 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국산이 아니고, 외국산은 쌉니다. 원래 컴퓨터 주변 기기도 중국산이 싸요. 뭐이든지 싸요. 어려운 사람은 돈도 없고 하니까 사용하고 싶으니까 그냥 되게 중국산 씁니다. 중국산이고 국산이고 써보니까 기능은 비슷비슷하다. 왜 국산을 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만 국산 같은 데는 메이커가 있고 삼성이라든가 LG 이런 텔레비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준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텔레비 같은 경우에도 그 케이스도 친환경 케이스, 전자파도 다 검사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전기에다가 꽂는 코드 이런 데도 모든 친환경 해로운 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는지, 전자파는 많이 나오지 않는지, 아니면 텔레비 케이스에서 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는지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비싸고, 브랜드가 그래서 좋은 브랜드 회사 제품을 사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비싸게 사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백이 뭐 상표를 바꿔치기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먹거리도 뭐 바꿔치기 해가지고 국산으로 한다든가 해서 비싸게 파는 것은, 쏘고서 비싸게 사는 것은 비싸게 주고 사도 진짜 백이 아니니까 해롭지요. 그렇지만은 뭐 정말 우리나라에서 국산이 맞다 그래가지고 직접 뭐 대리점에 가서 사든지, 그 삼성전자라고 인터넷에서 치면은 삼성전자 그 제품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서 직접 사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옷은 공장에 가서 직접 삽니다. 이런 깔깔이도 유행을 해가지고 많이 나가니까 따뜻하다. 이게 원래 그 군대에서 입던 스타일의 옷입니다. 원래 군대에서 입는 옷이라든가 그다음 신발은 전쟁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뜻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군용품을 많이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깔깔이도 한때 유행이래 가지고 이것도 우후죽순으로 가짜들이 많이 생겼지요. 뭐 깔깔이가 우리나라에서만 나오겠어요? 중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방한 웃돌이 바지 전부 다 중국에서도 싸게 나와요. 우리나라 가격에 뭐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가격으로 나오죠. 그 메이드 인 차이나 그 상표를 떼버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해놓고 팔면은 모르잖아요. 비싸게 팔고, 너무 싸게 팔면은 의심을 한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사람은 비싸면 뭐든지 잘 팔린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싸게 내놓으면은 이게 좋은 제품인지 알고 잘 팔린다 해서 요즘에 싸게 내놓지도 않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해 올 때는 똥값으로 사오지요. 그러니까 몇 배를 남긴다는 얘기죠. 그런 데는 완전히 1급 발암물질 중금속이 600배, 1000배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는 실제로 입어봤습니다. 입어봐가지고 너무너무 견디지 못해가지고 치워버렸어요. 제가 지금 이 깔깔이를 입고, 그 다음에 바지도 지금 이 깔깔이를 전부 다 입었습니다. 이건 완전 국산이에요. 이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몇만 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공장에 가서 죽을 때까지 입을 거 사서 갖다 놔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좀 스포츠 계통의 옷, 우리나라 코롱 스포츠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코롱 스포츠라는 사이트 그런 데 들어가서 직접 사든지, 아니면은 코롱 스포츠 그 직영 대리점에 가서 직접 사든지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비쌉니다. 확실히 틀립니다. 옷이. 그런 걸 사서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만한 비싼 우리나라 진짜 국산 비싼 걸 사가지고 입으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옷이야 뭐 아무거나 사서 입으면 되지. 신발 뭐 아무거나 사서 입으면 되지. 전부 다 중국산 옷, 중국산 신발, 중국산 모자, 중국산 안경, 온 몸에 치장한 게 다 중국산이다. 그럼 1급 발암 물질이 600배, 1000배짜리를 늘상 몸에 싸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암이 안 생기겠어요? 옛날에 그 침대 사건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이 600배까지 나오는 침대 사건, 뭐 내가 어느 침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침대 사건이 우리나라 그 국가서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1급 발암물질이 600배까지 그 나온 침대가 있다 해서 그거 2년 3년만 사용한 사람들의 그 건강 상태를 전부 다 점검을 해보니까 거의 다 암이 걸렸더라. 그래가지고 그 침대가 전부 다 그 새 건데도 아파트 그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그래가지고 그걸 다 버리는 그 쓰레기 그 장에 가보면 침대가 산같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처치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내버리니까 그걸 또 수집을 해가지고 외국에 또 수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유명한 그 침대인데 중고 제품이나 외국이나 그 가난한 나라한테 수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참 잔머리 굴리고 요리조리 굴리고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기야 뭐 세상살이가 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꽤 많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대 해서 직접 중국의 물품을 직구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용하지 마시라. 제가 얘기했지만은 직접 자동차 다 집에 있잖아요. 직접 공장에 가서 사든지 아니면 직접 생산지에 가서 사면 됩니다. 그 중국에서 수입하든지 아니면 밀수를 해가지고 상표까지 바꿔치기 해가지고 파는데 썩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서리태 검은콩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이제 서리태 같은 거 어떻게 해서 사는가 하면은 그 농협 있잖아요. 농협이 농협 같은데 이런데 이제 서리태를 이제 사서 먹어보면 알아요. 중국산인지 아닌지. 먹어보면은 속이 편하면은 국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싸더라도 뭐 서리태, 보리쌀, 그다음에 그 잡곡, 그다음 쌀 이런 것도 전부 다 저는 그 산지에 가서 직접 사오든지 아니면은 사와가지고 농협이라든가 이런데 그 농협센터에 가보면은 그 사이트에 있어요. 그럼 뭐 충청도라 이러면 충청도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앞자리만 보면 충청도 전화번호 있고 그 농협에 한번 가봅니다. 거기서 파는지 안 파는지. 그래서 한번 가보고 그 농협을 완전히 꼭 집어서 정해놓고 계속 거기서 사 먹지요. 한 번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강원도 사람이지만은 그 쌀 같은 경우에는 철원 5대 쌀을 직접 공장에 가지고 보고 그걸 이제 한 30년 동안을 먹었습니다. 저도 여기 뭐 좋다는 쌀 여러 가지 먹어봤지만은 속이 가장 편합니다. 속이 편하다는 것은 그마침 농약이 없고 친환경으로 재배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 그 쌀을 선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요.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보시면서 나이가 거의 90대 가까이 됐는데 저 정도 얼굴이 됐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게 한 가지만 가지고 건강을 지키겠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식품도, 친환경 식품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섭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늘상 입고 댕기는 옷, 신발이 있잖아요.
내 친구 같은데 신발 여보면은 재래식 시장에 가서 2, 3만 원짜리 사면은 당신 같은 신발을 똑같은 거 내가 사는데 당신 왜서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서 신고 다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별 차이가 납니다. 중국산이라는 거 이런 거는 똑같지만은 짝퉁이지만은 엄청난 중금속이 그 발에서 여름 같은데 뭐 말이 다니면 발에 땀이 축축하게 나서 양말을 통해서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생기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도 내가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리복이라고 해서 그 20만 원짜리 운동화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리복이라든가 이런 신발을 제가 한 5커리, 6커리를 이제 사가지고 한 20만 원 해요. 비싼 거는 20만 원짜리 그 운동화를 5커리만 해도 이 옷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이사를 했는데 이사꾼들이 그 4커리를 훔쳐갔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커리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한 켤레만 딱 남겨서 뒀더라고요. 그리고 4켤레는 훔쳐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모른다고 해서 그냥 놔뒀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게 신발이 좋다는 거 아는지. 그 다음에 등산 신발 좋은 거. 등산 신발 좋은 거는 한 30만 원, 40만 원 합니다. 그것도 몇 켤레를 가져갔더라고요. 그것도 등산 그 좋은 그 신발을 몇십만 원짜리를 한 켤레만 딱 놔두고 리복 운동화 한 켤레만 딱 놔두고 한 거의 200만 원치는 가져갔더라고요.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비싼 거 사도 이사할 때 골치 아픕니다. 가져가요. 그래서 별도로 챙겨가지고 이사를 가야지 비싼 거, 등산화 같은 경우에는 비싼 거는 30만 원, 40만 원 합니다. 리복 운동화, 신발 이런 좋은 거는 비싼 거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발을 그렇게 사면은 그 친환경 무공해 신발이잖아요. 그런 거 잘 사면은. 그리고 그 무릎을 보호해 줍니다. 그 신발 하나 만들 때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체중 몇 킬로까지 이 사람이 사서 신을 때 하중에 무릎을 보호해주는 쿠션은 어느 정도 넣어야 된다. 이거 몇 년을 신을 때까지 쿠션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무릎 쿠션을 받쳐줘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생기지 않는 신발로 장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서 만드는 회사예요. 비싼 거는 그 알아주는 회사들은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줄 알면서 누구는 몰라서 그런 거 못 사냐. 돈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런 얘기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고급 비싼 것도 있고 그런 회사도 또 그 영업상 싸도 다른 신발하고 좀 차별화는 약간 두면서도 싸게 만들어서 팝니다. 너무 비싼 걸 내놓으면은 서민들이 안 사거든요. 알면서도 이제 몸에 나빠도 그냥 사서 신는다. 그 얘기가 되겠지요. 영업상 이제 싼 거, 좀 비싼 거 이렇게 구차별해서 그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게 판매를 하지요. 그렇지만은 일반의 그 싼 그 신발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평생 퇴행성 관절염이 안 생기고 허리가 굽어지지 않고 관절을 보호하려면 신발이 중요해요. 신발의 쿠션. 여러분들이 그 허리가 굽고 퇴행성 관절염이 와가지고 새끈새끈거리고 나중에 인공 관절을 한다. 그거는 전부 다 그동안에 신발을 잘못 사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너무 관절을 많이 쓰고 뭐든지 적당히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요. 제가 저번 시간에 뭐든지 적당히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무릎이라든가 허리가
한 120살을 산다고 가정을 해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 그래서 하루에 뭐 20km, 10km를 등산을 매일같이 한다 그러면은 120살 되기 전에 관절이 다 따라서 모색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있어요. 무릎이라든가 허리가. 그래서 사람이 120살까지 산다고 해서 많이 쓰지 않고 적당히 쓰면은 120살까지 아프지 않고 쓸 수 있다 하는 유효 기간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써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그 신혼 기간이라는 게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만날 때는 죽는지를 모르고 사랑을 하잖아요. 그때는 사랑하는 호르몬이 폭포수 같이 쏟아지면서 건강에 좋은 분비물이 쏟아집니다. 그렇지만 한 3년 지나면은 어때요? 시들해진다는 게 이제 권태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3, 4년, 5년, 10년, 40년 살게 되면은 권태기지요. 뭐 옆에 와도 감각이 없지요. 손을 잡아도. 그렇지만은 처음에 만난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손을 잡았다 그러면은 눈에 불이 철철 떨어집니다. 그때 이제 건강에는 엄청난 좋은 호르몬이 폭포수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혼기가 그게 유효 기간이라고 해요. 연애를 열심히 하고 신혼 기간이 유효 기간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 그 조물주가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3년, 4년 살다 보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시들해졌구만. 이제 변심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변심이 이제 내 사람이 되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그 생리학적 측면에 보면은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 유효 기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3년, 5년 신혼 기간이 끝나면은 시들해져라. 권태기가 와라. 그래서 그때의 새 짝을 찾아서 사랑할 사람을 찾아라 하는 신호가 바로 그 권태기입니다. 종족 번식을 위해서 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 여자 남자를 사귀어서 씨를 많이 퍼뜨리라 하는 것이 종족 번식의 근본 이론입니다. 조물주가 만들 때 본능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남자나 여자나 이제 변심이 됐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오해입니다, 그게.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 본능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왜서 그렇게 만들어놨냐? 종족을 씨를 많이 뿌리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생식 능력이라는 것은 종족 번식이 기본 원리잖아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제 그 생식 능력을 만들어놨습니다. 생식 관계를 할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쾌락하고 즐거워라. 그래서 이 세상에 부부관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쾌락이 오는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조물주가 만들 때 고민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재미가 있어야 부부관계를 할 거 아니에요. 지독하게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지독하게 재미있게 만들어 놓자. 그리고 유효 기간을 만들어 놓자. 그래야 한 사람만 사랑하게 되면은 종족 번식을 많이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옛날 동물 같은 데는 이제 뭐 순놈 한 마리가 암놈이 뭐 수천 마리를 거느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그런 차원에서 종식 번식을 하기 위해서 조물주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 때 생리학적 측면에 부여된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 피운다는 것도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시들해지고 권태기 오면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의 눈을 돌리게 되는 눈을 돌려서 연애를 하라 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가 이제 바람이 주로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랑이 식었다고 하죠, 우리가. 사랑이 식었는데 부부관계를 하면은 머릿속에 좋은 연애할 때의 그 호르몬, 분비물 같은 것도 폭포수처럼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묘약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현대의학으로 남녀를 모집해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게 점점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부 일처제는 사람을 수명을 단축시키는 아주 지독한 못된 제도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 여러 생리학적 측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러 여자, 여러 남자를 사귀면서 사는 것이 수명을 늘리고 그리고 조물주가 만든 기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오래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는 생리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독소 제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4번 정도는 결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왜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순놈 한 마리가 암놈 수천 마리 수백만 원을 거느리고 이제 종식 번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축산과 나왔습니다. 그 돼지 같은 경우, 돼지 말고도 다른 동물들도 조그만한 새끼 때부터 한 우리 속에서 기르면은 나중에 어른이 다 된 돼지, 어른 돼지, 그 다음에 어른 닭, 뭐 동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소 이런 것도 같이 암놈 순놈 같이 늘상 한 우리에서 큰 그런 동물들은 부부관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른 돼지가 다 됐는데 좀 교미를 시켜가지고 새끼를 만나야지만은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돈벌이가 새끼를 낳아서 큰 돼지는 고기로 팔고 새끼 돼지를 다시 기르고 그렇게 번식을 해서 돈벌이 하는 게 축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우리에서 순놈 암놈을 같이 길러는 것은 어른 돼지가 다 컸습니다. 그런데 교미를 시키려고 하면 안 해요. 교미를 안 합니다. 번체만체합니다. 소도 마찬가지고 동물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딸로 만들어요. 요 암놈, 순놈. 소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딸로 키워가지고 이제 새끼 때부터 분리해서 키워가지고 나중에 다 큰 어른 돼지나 어른 뭐 소, 어른 동물을 같이 교미시키려고 딱 마주치니까 눈에서 불이 철철 나는 식으로 달려들면서 교미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권태기가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30년, 40년 같이 살면은 나중에는 그 부부관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각방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갖다가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만물을 만들 때 조물주라는 것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만들 때 그 종족 번식을 하고 생식 번식을 하는 유효 기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유효 기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왜서 유효 기간을 만들어 놨나? 신혼 기간이 죽을 때까지 100살까지 같이 살면 그렇게 죽도록 살도록 연애하도록 만들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종족 번식을 못하게 됩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40대만 되면은 폐경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100살을 먹어도 번식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남자는 오래도록 번식 능력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90세 넘어서도 아들을 봤다 하는 사람도 많고 100살을 먹어도 아들을 봤다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건강관리가 됩니다. 여자만 젊으면. 그래서 이제 종식 번식을 많이 하는 차원에서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별의별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오래 살면은 원앙새처럼 참 백년해로 하고 변심 없이 살면 좋겠지만은 도덕상에도 좋게 보이고 또 마음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은 정신적으로는 좋겠지만은 그 신체, 생리학적 측면으로 봐서는 건강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그 수명이 단축된다. 사람이라는 거는 그 호기심, 그 다음에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남녀 간에도 이 나이가 80, 90을 먹어도, 이쁜 젊은 여자라든가 생판 모르는 남녀들을 보면은 가슴이 설렙니다. 젊을 때와 똑같아요. 그러면 설렌다는 것은 결국은 연애하고 싶고, 그 다음에 콩깍지가 쓰이고, 전기가 스파크가 확 통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100살 이상 먹어도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남자 여자 쫙쫙 쏟아지면서 항암 효과도 좋아지고 관절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사랑의 묘약은 동의보감의 그 허준 선생님이 동의보감에 나온 최고의 영약보다 더 좋은 약이 사랑의 묘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유효기간을는 다른 사람을 찾아봐라 하는 신호니까 늙어서 좋은 상대를 만나서 파트너를 만나서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연애하는 것도 장수의 비결이다. 그렇게 해서 뭐 일부 일처제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잘 활용을 해서 뭐 만남을 갖는 것도 좋지요. 우리가 스와핑 연애를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스와핑이라는 것은 부부간에 교환을 해서 이제 잠자리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10쌍이 만나가지고 그러면 40명이잖아요. 남녀 10쌍이면 20명이잖아요. 부부가 10쌍이 모이면 20명인데 우리가 한 20년 30년 사니까 같이 데리고 사는 마누라는 권태기가 생겨서 전혀 그 설렘이 없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서로 바꿔치기 하자. 남편 바꿔치기, 그다음에 마누라 바꿔치기. 서로 생판 모르는 부부끼리들이 모여서 그래가지고 서로 교환해가지고 여행을 같이 가가지고 큰 호텔이라든가 독채를 얻어가지고 스와핑 하다가 걸렸잖아요. 그게 신문이 났습니다. 텔레비 나왔습니다. 그게 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유효기간, 종족 번식 그런 것 때문에 권태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일탈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데서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공창제도라는 걸 뒀습니다. 옛날에는 양반 반가라고 합니다. 반가 집안에는 한번 시집을 가면 그 집에 이혼 못하고 뼈를 묻는다. 여자는.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으면 청산갑을 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뭐 정말로 높은 사람이 사는 집안이다 그러면은 종들이 많거든요. 그 종들, 남자 종들을 하고 그 방가에 그 청산가바하고 불륜 관계가 생겨가지고 처벌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양반 방가에 완전히 그 못된 짓을 해서 방가의 위신을 추락시켰다 해서 엄청난 엄벌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공창제도라 해가지고 나라에서 매춘 행위를 국가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상들이 그 사람의 그 생리학적 측면을 많이 그때부터 고려를 했다. 참 그 현명한 그런 조상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공창제도를 이용해라. 서민들도 갈 수가 있는 데도 있죠. 그렇지만은 기생들이라는 게 관기가 있고 또 공창 기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비들보다 그 기생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한 그 기생들도 있습니다. 유능한 기생들도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옛날 시대에 좀 긁게나 한다는 정치를 한다는 그런 높은 사람들도 기생집에 가가지고 기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정치에 관해서 서로 토론도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생이라고 해서 다 천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긁게나 하고 과거에 자원급제를 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배회한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공창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창가는 공창이 아니잖아요. 사창 제도도 전부 다 폐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이것으로 맞을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